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사우디 정유시설이 폭격당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사우디는 분노하여 군사행동을 검토했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UAE가 천궁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국의 방공망을 사수하자 1년 늦게 천궁을 도입한 사우디가 천궁 추가 구매와 조기 도입을 요청한 것이죠. 과연 천궁은 사우디의 하늘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3월 2일 새벽 2시 리야드 주재 한국 대사관 공관 아파트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에는 CNN 속보 알림이 떠 있었죠.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 드론 공격, 대형 화재 발생. 저는 박민수,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입니다. 경제통상 담당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제 업무의 절반은 방산 수출이었죠. 2023년 11월 사우디와 체결한 천궁2 계약 4조 2천억 원 규모. 그 계약서에 제 서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CNN 화면에는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화염이 보였어요. 라스타누라. 세계 최대 정유시설 중 하나죠. 하루 55만 배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아내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그러게.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동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UAE도 당했고 바레인도 맞았죠. 그런데 사우디는 아직까지 괜찮았어요. 리야드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안전하다. 이란이 감히 여기까진.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대사관 당직실이었습니다. 참사관님, 외교부에서 긴급 전문 왔습니다. 재외국민 안전대책보고 요청이요. 지금 올라가겠네. 새벽 2시 반 대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야드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죠. 고층 빌딩들의 불빛, 한산한 도로. 하지만 제 가슴속에선 뭔가 불편한 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당직 서기관이 전문을 건넸습니다. 라스타누라 피격 관련 재외국민 동향 파악 및 대피 계획 수립 지시입니다. 현지 교민은 몇 명이지? 약 1200명입니다. 대부분 리야드와 담맘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함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 조나단 헤이스. 본문은 짧았습니다. 민수,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나? 급한 건 아닌데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 조나단은 제가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미국 외교관입니다. 같은 경제 담당이라 가끔 정보를 교환하곤 했죠. 그런데 새벽 2시에 이런 메일을 보낸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12시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당직 서기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지금? 창밖을 보니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죠. 당직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기관이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참사관님, 리야드 외교지구에 드론 공격이 있었답니다. 미국 대사관 건물에 화재가 났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란이 진짜로 사우디를 치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여기 리야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3월 2일 정오 대사관 근처 카페에서 조나단을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부터 시작하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커피를 주문하자마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우리 대사관에서 철수 계획 검토에 들어갔어. 뭐? 아직 공식은 아니야. 하지만 워싱턴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비필수 인력 가족들 자발적 출국 권고 준비하라고. 조나단은 커피잔을 돌리며 계속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대사관 건물에 드론 2발이 떨어졌어. 다행히 요격됐는데 파편이 건물 외벽을 뚫었거든. 3층 사무실 유리창이 다 깨졌고. 부상자는? 없어.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워싱턴은 다르게 보더라고. 다음번엔 요격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나단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비공식 조언이야, 민수. 한국 대사관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우디 방공망이 UAE만큼 촘촘하지 않거든. 특히 리야드는. UAE에는 천궁이 있잖아.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조나단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천공-II 2개 포대. 96% 요격률이라며. 우리 패트리엇보다 나은 것 같던데. 사우디도 계약했어. 2023년에. 알아. 근데 인도는 2028년이잖아. 지금 당장 필요한데 2년을 어떻게 기다려. 조나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우리한테 패트리엇 추가 배치 요청했어. 근데 워싱턴 답변이 뭔지 알아? 검토 중이래. 검토 중. 자기네 대사관이 공격당했는데도.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수, 조심해. 며칠 안에 상황이 더 나빠질 거야. 오후 3시 대사관으로 돌아왔을 때 김 대사가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참사관, 사우디 외교부에서 연락 왔네. 무슨 내용입니까? 내일 오전 10시 압둘라 차관이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군. 망산 협력 건으로. 김 대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라스타누라 공격 이후 사우디 왕실이 난리래. 방공망 구멍이 다 드러난 거지. 패트리엇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고. 천공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그럴 거야. 문제는 우리가 뭘 제안할 수 있느냐는 거지. 김 대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부에 전문 올려. 사우디가 천공 조기 인도 요청할 가능성 높다고. LIG넥스1하고도 협의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데 대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참사관. 예. 미국 대사관 철수 얘기 자네도 들었지? 예. 우리는 안 나간다. 김 대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교민 1200명이 여기 있어. 그리고 4조 원짜리 계약도 있고. 미국이 나간다고 우리까지 나가면 사우디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챙겨야지. 가족들 귀국은 자율로 하되 적극 권고하게. 직원들 비상 연락망도 재점검하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데리고 한국 들어가는 거 어때?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나는 남아야 해. 언제까지? 모르겠어. 한 달, 2달. 상황 봐서. 아내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 알았어요. 표 알아볼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죠. 리야드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얇은 거짓인지. 3월 3일 오전 9시 외교부 본부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LIG넥스1 측 입장 천공2 포대 조기 인도 불가. 생산 라인 이미 UAE 이라크 물량으로 포화 상태. 대안 검토 중. 예상했던 답변이었습니다. 천공2 1개 포대를 만드는 데는 최소 8개월이 걸려요. 레이더, 발사대, 통제소, 미사일까지 전부 맞춰야 하니까요. 사우디 계약분 10개 포대는 이미 생산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뭐라도 들고 가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사우디 외교부에 갈 순 없으니까. 1시간 후 LIG넥스1 중동 담당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사관님, 대안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간이 발사 시스템입니다. 간이? 정식 천공2 포대는 아니고요. 미사일과 최소한의 발사 장비, 임시 레이더만 조합한 겁니다. 이동식 트레일러에 장착해서 보내는 거죠. 차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포대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도 떨어지고 레이더 탐지 범위도 좁고요.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사일은 재고가 있고 발사 장비랑 레이더는 테스트용으로 쓰던 게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조립 가능해요. 문제는 뭡니까? 현장 설치와 운용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직접 가서 세팅하고 사우디 군에게 운용법도 가르쳐야 하거든요. 기술진은 몇 명 필요합니까? 최소 10명입니다. 미사일 전문가 4명, 레이더 엔지니어 3명, 발사 시스템 기술자 3명.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미사일은 몇 발이나 보낼 수 있습니까? 50발 정도요. 더 많이 보내려면 생산 라인 돌려야 하는데 그럼 최소 2달은 걸립니다. 50발이면 간이 시스템 몇 개 분량입니까? 발사대 2기 정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1기당 미사일 8발씩 장착하고 재장전 포함하면 50발로 버틸 수 있어요. 2기. 적긴 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차장님, 지금 사우디 상황 아시죠? 매일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기술진 파견이 가능하겠습니까? 차장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 안전 문제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요. 일단 본부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하니까. 전화를 끊고 서울 본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한제시 천궁2간이 발사 시스템 2기 미사일 50발, 일주일 내 준비 가능. 단, 기술진 10명 현장 파견 필수. 승인 여부 회신 바람. 오전 10시 사우디 외교부. 압둘라 차관의 집무실로 안내됐습니다. 차관은 50대 후반,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었죠. 평소엔 온화한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참사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역관도 없이 둘만 있었어요. 압둘라 차관은 영국 유학파라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차관이 책상 위 파일을 펼쳤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한국과 계약한 천궁-II, 인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식 포대를 앞당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생산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어서요. 압둘라 차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간이 발사 시스템입니다. 정식 포대는 아니지만 천궁2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임시 장비죠. 이동식 트레일러 2대의 발사대와 레이더를 장착해서 보내드립니다. 차관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임시 장비라 성능은 어떻습니까? 정식 포대보다는 제한적입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표적수도 적고 레이더 탐지 범위도 좁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방어용으로는 충분히 작동합니다. 얼마나 빨리 보낼 수 있습니까? 일주일 후 출하 가능합니다. 미사일 50발과 함께요. 압둘라 차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리야드가 남아있을까요? 차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라스타누라가 당했습니다. 오늘은 담맘 공군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내일은 여기 리야드 한복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철수 준비 중입니다. 프랑스도 비필수 인력 빼내고 있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남습니다. 제 대답에 차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는다고요? 예. 교민 보호가 우선이고 귀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니까요. 압둘라 차관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제안 국방장관께 보고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답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악수를 나누며 차관이 말했습니다. 박 참사관, UAE에서 천궁이 보여준 96% 요격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3월 4일 새벽 또다시 폭발음에 잠이 깼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아파트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죠.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이 울면서 깼습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북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킹칼리드 국제공항 방향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비상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리야드 공항 인근 미사일 착탄. 외출 자제 바람. 대사관 전 직원 비상 소집. 재외 국민 안전 확인 진행 중.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나가요? 모레 비행기 예약돼 있잖아. 모레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대사관 가봐야 해. 애들 잘 지키고 있어. 새벽 5시 대사관 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대사가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공항 인근 물류 창고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습니다. 사상자는 7명, 공항 운영은 일시 중단됐다가 방금 재개됐습니다. 공항이 다시 열렸습니까? 영사가 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항공사들이 운항을 계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측에 확인 중입니다. 김 대사가 저를 봤습니다. 참사관, 어제 사우디 외교부 면담 결과는 간이 발사 시스템 제안했습니다. 오늘 중 답변 온다고 했고요. 간이 시스템이면 정식 포대는 아니라는 거지. 예.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압둘라 차관 비서실이었어요. 박 참사관님, 오늘 오전 9시에 국방부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김 대사가 물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예. 빨리 움직이는군.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야.
오전 9시 사우디 국방부 장관 집무실. 파이살 빈 파르한 국방장관은 왕실 직계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노련한 군인 같았어요. 장관 옆에는 압둘라 차관과 국방부 작전국장, 그리고 공군 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참사관, 어제 압둘라 차관에게 제안한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간이 발사 시스템 2기, 천궁2 미사일 50발, 한국기술진 10명 파견, 일주일 내 출하. 장관은 한마디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이간이 시스템 실전에서 작동합니까? 예. 테스트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정식 포대보다는 제한적입니다. 공군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동시 교전 능력이 포대당 4개 표적입니다. 정식 천궁2는 8개까지 가능하고요. 레이더 탐지 범위도 절반 수준입니다. 작전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대규모 공격엔 버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요시설 전방 허용입니다. 왕궁이나 정부청사 같은 핵심 지역을 지키는 데는 충분합니다. 파이살 장관이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박 참사관,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제안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장관님. 미국 대사관은 오늘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기술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파이살 장관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뭘 얻으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신뢰입니다, 장관님. 신뢰? 2023년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사우디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도망가는 파트너를 누가 믿겠습니까? 파이살 장관이 빙긋 웃었습니다. 솔직하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UAE에서 천궁2가 96%를 요격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게 전 세계에 증명되면 천궁은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대답입니다. 좋습니다. 장관이 작전국장을 받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궁과 정부청사에 간이 시스템 배치할 위치 선정하고 한국기술진 도착 즉시 설치 작업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를 받습니다. 박 참사관, 미사일 50발로는 부족합니다. 추가 공급 가능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진 10명,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왕실 경호대를 배치하겠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사우디도 약속하겠습니다. 이번 계약 10개 포대로 끝이 아닙니다. 20개, 30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장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떠났지만 한국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할 겁니다. 국방부를 나와 차에 타자마자 서울 본부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직접 승인간이 시스템 도입 확정. 미사일 추가 공급 요청 50발 100발 증량. 향후 추가 계약 20에서 30개 포대 언급. 즉각 회신 바람.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CNN 라디오를 켰습니다. 미 국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전 외교관에게 강제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첫 의무 출국 명령으로. 결국 터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나단이었습니다. 민수, 뉴스 봤지? 방금 들었어. 미안해. 어제까지만 해도 검토 중이었는데 워싱턴에서 갑자기 결정했어. 오늘 오후 5시까지 전원 대사관 집합, 내일 전세기로 출국이래. 가족들은? 어제부터 이미 빠져나가고 있어. 내 아내랑 애들도 어젯밤 비행기 탔고. 조나단의 목소리가 착잡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남을 것 같아. 진짜로? 응. 대사님 결심이 확고하셔. 조나단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수, 조심해. 리야드 방공망에 구멍이 많아. 어젯밤 공항 공격 봤지? 패트리엇이 3발 중에 1발밖에 못 잡았어. 알아. 그리고 하나 더. 비공식 정보인데. 조나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CIA 분석으론 이란이 이번 주 안에 리야드를 한 번 더 친다고 해. 대규모로. 사우디 왕실 압박하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모르겠어.
하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클 거래. 민수, 진지하게 생각해봐. 교민들 대피시키는 게 먼저 아닐까? 전화를 끊고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사관, 미국 철수 소식 들었나? 예. 본부에서 전화 왔네. 우리 입장 정리하라고. 김 대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사관 생각은 어떤가? 솔직히 고민됩니다. 뭐가? 교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대피 권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도 나가는데 우리만 버틴다는 게. 김 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네. 미국은 사우디한테 줄 게 없어. 패트리어 추가 배치도 안 해주잖나. 근데 우리는 천궁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카드가 있어. 그리고 교민 1200명 중에 절반이 방산건설 관련 업체 직원들이야. 이 사람들은 쉽게 못 나가. 계약이 걸려 있으니까. 대사가 책상 위 파일을 넘겼습니다. 본부 훈령일세. 사우디 잔류, 단 가족 귀국 적극 권고 및 비상 대피 계획 수립. 가족들만 보내고 직원들은 남는다는 거군요. 그렇네. 자네 가족은? 모레 출국합니다. 잘했어. 바로 그때 외교부 본부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제목 천국-II 간이 시스템 긴급 공급권 승인. 내용을 열어보니 간이 발사 시스템 2기 미사일 100발. 공급 승인 국방부 LIGNX1 협의 완료 기술 지원단 12명 파견 승인 3월 10일 출국 예정 계약 금액 2,200억. 원 시스템 500억 미사일 단가 17억 100발 대통령 재가 완료. 김 대사가 전문을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았어. 청와대가 정말 밀어주는군. 문제는 기술진입니다. 왜? LIGNX1 직원들을 지금 사우디로 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직원들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LIGNX1 중동 담당 차장이었어요. 참사관님, 전문 받았습니다. 100발 승인 났다고요? 네. 기술진 파견도 승인됐습니다. 그게 사실 직원들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다들 가족이 있고 지금 사우디 상황 뉴스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성사 안 되면 사우디와 관계 자체가 흔들려요.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지원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위험 수당 3배, 특별보험 가입, 가족 지원 패키지 다 넣어서. 그래도 12명 채울 수 있을지. 사우디 측에서 왕실 경호대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김 대사가 말했습니다. 참사관, 자네가 직접 기술진 인솔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요? 누가 가겠나? 현지 사정하는 사람이 함께 가야 직원들도 안심하지. 알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내와 아이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엔 LIGNX1 기술진 12명이 이곳으로 옵니다. 저는 그들을 무사히 지켜야 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3월 6일 오전 인천공항. 아내와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큰아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곧. 한 달쯤 있으면. 약속이에요? 약속. 아내가 제 눈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조심하세요.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걱정 마. 괜찮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탑승구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3월 10일 새벽 4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LIGNX1 기술진 12명이 집결했습니다. 간이 발사 시스템 2기가 실린 대형 화물 컨테이너 4개, 천궁2 미사일, 100발이 담긴 특수 운송 상자들. 전부 합치면 화물기 1대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진들 앞에 섰습니다.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다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불안과 각오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민수 참사관입니다. 앞으로 2주간 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참사관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리야드 상황이 어떻습니까? 뉴스에선 매일 미사일 떨어진다던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난주에만 3차례 공격이 있었고 공항 인근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실 경호대가 여러분을 24시간 보호할 겁니다. 숙소도 왕실 소유 시설이고 작업 현장 이동도 전부 경호 차량으로 합니다. 미사일 전문가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치하는 천공 시스템은 언제부터 작동합니까? 설치 완료되는 즉시입니다. 빠르면 3일 안에 1호기가 가동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동안 천공이 우릴 지켜주는 거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레이더 팀장으로 보이는 50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저희 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술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이 사우디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했습니다. 11시간 비행 끝에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 오후 1시였습니다. 공항에는 사우디 공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 참사관님? 예. 압둘라 차관님 비서실 나세르입니다. 환영합니다. 나세르가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이 왕실 경호대입니다. 기술진 여러분을 숙소까지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검은색 SUV 6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장 경호원들이 차량 옆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화물은 군 수송 차량으로 바로 작업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설치 작업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세르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국방장관님 친서입니다. 참사관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파이살 장관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박 참사관께 한국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귀국 기술진의 안전은 사우디 왕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녁 7시 기술진 숙소. 리야드 북부 외곽 왕실 소유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비 초소에 무장 경호원이 배치돼 있었어요. 기술진들이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 때 저는 LIG넥스1 현장 총괄 김철수 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팀장님, 내일 일정 어떻게 되죠? 김철수는 50대 초반, 천공-II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왕궁 인근 설치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사우디 군 기술진 20명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작업 기간은 1호기는 사흘이면 됩니다. 시스템 자체는 이미 조립돼 있고 현장에서 레이더 캘리브레이션하고 발사대 세팅만 하면 되니까요. 2호기는 1호기 완료하고 바로 투입하면 일주일 안에 둘 다 끝납니다. 김철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참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뉴스 계속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작업에 집중하게 하겠습니다.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습 경보였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기술진들이 방에서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모두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대피소에는 비상물자와 침대가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30분. 10분이 지났습니다.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20분 후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경호원이 들어왔습니다. 위협 해제됐습니다. 드론 1기 격추됐습니다. 기술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3월 11일 오전 8시 리야드 왕궁 북쪽 3km 지점 천공2간이 시스템 1호기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넓은 공터에 이미 화물 컨테이너들이 도착해 있었고 사우디 공군 기술진 2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 책임자는 무함마드 대령이었어요. 40대 후반, 미국에서 패트리엇 운용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 참사관 환영합니다. 이분들이 한국 기술진이십니까? 예. LIG넥스1 현장 총괄 김철수 팀장입니다. 김철수와 무함마드 대령이 악수했습니다.
대령님, 귀국 기술진들과 협업해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3일 안에 1호기 가동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원들은 전부 대령님 지휘를 따르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발사대 모듈이 내려졌어요. 8연장 미사일 발사관이 장착된 회전식 발사대였습니다. 트럭 쉐시 위에 올려져 있었죠. 레이더 팀이 다른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 안테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식 천궁2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4m는 돼 보였습니다. 김철수가 사우디 기술진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발사대, 레이더, 그리고 통제 콘솔. 전부 이동식이라 트럭에 실려 있습니다. 무함마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40km입니다. 요격 고도는 15km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모두 요격 가능합니다. 동시 교전 능력은 4개 표적까지 가능합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엇보다는 적지만 없는 것보단 낫군요. 한국 기술진들과 사우디 군인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를 트럭에서 분리하고 유압 지지대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정오가 되자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저는 그늘에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압둘라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사관, 작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정대로입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긴급한 용건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국방장관님이 현장을 방문하실 겁니다. 왕실에 직접 보고하셔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 저녁 외교부 장관님께서 참사관님을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만찬이요? 예. 비공식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오늘 오후에 사우디 국방장관이 옵니다. 예. 벌써요? 왕실 보고용이래요. 작업 진행 상황 보여드려야 합니다. 김철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2시인데 오후 5시까지 레이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발사대는 이미 세팅 끝났으니까 레이더만 보여드려도 될 겁니다. 오후 4시 30분. 검은색 차량 행렬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이살 국방장관이 내렸고 압둘라 차관과 무함마드 대령이 경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환영합니다. 박 참사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장관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이 발사대입니다. 8연장 발사관에 천궁2 미사일 8발이 장착됩니다. 장관이 발사대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작군요. 이동성을 위해 소형화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동일합니다. 김철수가 레이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이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지금 막 설치 완료했고 내일 오전부터 캘리브레이션 작업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작동합니까? 모레 오전이면 시험 가동 가능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국 기술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우디 왕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술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참사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장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쯤 이란이 대규모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있습니까? 우리 정보부 판단입니다. 그리고 미국 CIA도 같은 분석을 내놨고요. 장관이 왕궁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목표는 왕궁입니다. 이란이 우리 왕실을 직접 겨냥할 겁니다. 그럼 천궁이 첫 실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UAE에서 96%를 기록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참사관, 한국 기술진들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헬기 1대를 대기시켜뒀습니다. 헬기요? 비상대피용입니다. 만약 리야드가 정말 위험해지면 여러분을 바로 공항으로 보낼 겁니다. 장관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만찬 꼭 참석해 주십시오. 외교부 장관님이 중요한 제안을 하실 겁니다. 차량 행렬이 떠나고 저는 작업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참사관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일 모레쯤 대규모 공격이 있을 거래요. 그럼 우리가 설치하는 천궁이 바로 써먹히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참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어쩌나 싶어요. UAE에서 96%였습니다. UAE는 정식 포대였어요. 이건 간이 시스템입니다. 혹시라도. 팀장님, 제가 김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UAE 천궁도 팀장님이 만드셨죠? 예. 그럼 믿으십시오. 팀장님 손에서 나온 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월 12일 오전 10시 천궁2. 간이 시스템 1호기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통제 콘솔 안에는 김철수와 레이더팀 엔지니어 2명, 그리고 사우디 공군 기술 장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어요. 김철수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레이더 가동 시작합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초록색 그리드가 나타났어요. 반경 40km 영역이 표시됐습니다. 표적 탐지 테스트 시작합니다. 사우디 공군이 협조해준 드론 1대가 10km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표적 포착. 고도 3km, 속도 시속 120km. 무함마드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레이더보다 선명하군요. 추적 모드로 전환합니다. 빨간 점을 따라 초록색 원이 그려졌습니다. 락온. 모의 발사 준비. 김철수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의 발사.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3초 후 표적과 교차했어요. 명중. 요격 성공입니다. 통제 콘솔 안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함마드 대령이 밖으로 나와 김철수와 악수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시스템,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발사 테스트는 내일 해봐야 합니다. 내일 미사일 발사합니까? 예. 실탄 한 발로 최종 점검할 겁니다. 저는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2호기는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오후부터 착수합니다. 정부청사 인근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럼 일정대로네요. 예. 순조롭습니다. 저녁 7시 사우디 외교부 장관 관저. 파이드 빈 파르한 외교부 장관의 만찬 초대였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압둘라 차관과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파이드 장관은 60대 초반,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박 참사관 환영합니다. 천궁 시스템 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양고기 요리와 각종 중동 음식들이 나왔죠. 식사 중간에 장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참사관, 한국이 우리를 돕기로 결정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은 철수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은 남았을 뿐 아니라 기술진까지 보냈습니다. 단순히 계약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계약이 전부였습니다. 4조 원짜리 딜이니까요. 하지만 UAE에서 천궁이 96%를 기록한 순간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술의 증명이었거든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전체 중동 시장이 열립니다. 솔직하시군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동맹은 위기 때 누가 남느냐로 판단된다고. 한국은 사우디의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파이드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장관이 압둘라 차관을 봤습니다. 차관, 서류 좀 가져오시죠. 압둘라 차관이 가죽 폴더를 건넸습니다. 파이드 장관이 폴더를 펼쳤습니다. 박 참사관, 사우디는 천궁-II를 10개 포대 더 구매하고 싶습니다. 10개요? 예. 2023년 계약 10개 포대에 추가로 10개. 총 20개 포대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개 포대면 4조 원.
총 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인도를 요청합니다. 2028년이 아니라 2027년까지. 그건 본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진심입니다. 천궁이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요. 장관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떠났지만 한국은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보답할 겁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밤 11시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울 본부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외교부 장관 제안 천국-II 추가 10개 포대 약 4조 원, 2027년 인도 조건. 즉각 검토 바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대사였어요. 참사관 전문 받았네. 10개 포대 추가. 예. 방금 외교부 장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대단한데. 이거 성사되면 한국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계약이야. 문제는 납기입니다. 2027년까지 20개 포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LIG넥스원이 고민할 문제고. 우리는 계약만 따내면 돼. 김 대사가 웃었습니다. 참사관, 자네가 큰일했어. 미국 철수하는 판에 한국이 8조 원 계약 따낸다. 청와대가 얼마나 좋아하겠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3월 13일 오전 10시. 천궁 투간이 시스템 1호기 실탄 발사 시험. 사우디 공군이 표적 드론을 띄웠습니다. 고도 5km, 시속 150km로 비행하는 무인기였어요. 통제 콘솔에서 무함마드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표적 포착 확인. 포착 완료. 거리 25km. 발사 준비. 김철수가 사우디 조작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하십시오. 사우디 중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쾅! 발사대에서 천궁2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가속하더니 하늘로 사라졌어요. 모니터에서 2개의 점이 접근했습니다. 3초, 2초, 1초.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명중. 표적 파괴 확인. 현장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우디 군인들이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한국 기술진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무함마드 대령이 김철수와 악수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우리도 천궁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서울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제목 천궁 투간이. 시스템 실탄 시험 성공. 10분 후 김 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사관 영상 봤네. 대박이야. 예. 1호기는 이제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2호기는 내일이면 완성됩니다. 잘했어. 청와대에서도 연락 왔어. 대통령께서 직접 치아 메시지 보내셨다고. 전화를 끊고 작업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수가 기술진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1호기는 완공 방어 위치로 이동합니다. 2호기 작업에 집중하십시오. 오후 3시. 정부청사 인근 2호기 설치 현장. 발사대와 레이더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에서 작업을 지켜보다가 압둘라 차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사관,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정보부가 이란 통신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밤 11시경 리야드 대규모 공격 예정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탄도미사일 20발, 드론 50대 이상. 목표는 왕궁과 정부청사입니다. 2호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패트리엇도 배치했지만 솔직히 천궁만 믿고 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사관, 한국 기술진들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파이살 장관님께서 헬기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팀장님, 오늘 밤 대규모 공격 온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요? 11시경. 탄도미사일 20발, 드론 50대 이상. 2호기는 내일 아침에나 끝나는데 1호기만으로 버텨야 합니다. 김철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1호기 동시 교전 능력이 4개 표적이에요. 20발에 50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패트리엇이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3발 중 1발밖에 못 잡았는데. 저는 김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팀장님, 사우디 측에서 기술진 대피시키래요. 헬기 준비돼 있답니다. 대피요? 예. 위험하니까 공항으로 보내겠다고. 김철수가 주변 기술진들을 봤습니다. 땀 흘리며 케이블을 연결하고 볼트를 조이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사람들. 참사관님. 예. 우리 안 갑니다. 뭐라고요? 2호기 오늘 밤까지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1호기만으로는 부족해요. 2호기까지 가동해야 리야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김철수가 기술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까지 2호기 완성합니다. 야간 작업 돌입합니다. 기술진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사람들을 지키는 걸 봐야죠.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참사관님, 우리 천공 믿으십시오. UAE에서 96%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럴 겁니다. 저녁 8시. 조명을 켜고 야간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서울 본부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긴급 오늘 밤 리야드 대규모 공격 예상. 기술진 대피 거부, 2호기 완성 위해 현장 잔류. 상황 종료 시까지 수시 보고 예정. 김 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사관, 기술진들 왜 안 나옵니까? 본인들이 남겠답니다. 미쳤어? 탄도미사일 20발이 떨어지는데 2호기를 완성해야 리야드를 지킬 수 있답니다. 김 대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자네도 남을 건가? 예. 알았네. 조심하게. 밤 10시. 2호기 레이더 가동 테스트 완료. 발사대 연동 확인. 통제 콘솔 정상 작동. 김철수가 외쳤습니다. 2호기 가동 완료. 실전 배치 가능.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5분. 사우디 방공사령부 통합상황실 모니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우디 공군 허락을 받아 상황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사우디 전역이 표시돼 있었고 북쪽에서 점들이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탄도미사일 18발 탐지. 고도 상승 중. 드론 편대 47기 확인. 저고도로 접근 중. 무함마드 대령이 명령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전부 활성화. 천공 1호기, 2호기 대기. 저는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2호기 통제 콘솔 안에 있습니다. 화면에 표적들 보입니다. 1호기는 왕궁 쪽에서 대기 중입니다. 무함마드 대령님이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모니터를 보니 탄도미사일들이 정점을 지나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요격 시작. 사우디 북부에 배치된 패트리엇 4개 포대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스크린에서 파란 선들이 빨간 점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명 중 4발, 미명 중 14발, 18발 중 4발만 잡았습니다. 상황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2차 요격 준비. 리야드 방어선 활성화. 14발의 탄도미사일이 리야드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천공 1호기 교전 시작. 스크린에서 초록색 선이 나타났습니다. 천공2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1발, 2발, 3발, 4발. 1호기가 동시에 4발을 쏘았습니다. 3초 후. 명 중 4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10발이 남았습니다. 패트리엇 추가 요격. 리야드 외곽 패트리엇 포대들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명 중 3발. 미명 중 7발. 7발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공 1호기 재장전 완료. 2차 발사. 다시 4발이 날아갔습니다. 명 중 4발. 이제 3발 남았습니다. 천공 2호기. 교전 개시. 정부청사 쪽에서 김철수가 지휘하는 2호기가 움직였습니다. 초록색 선 3개가 그려졌습니다. 명 중 3발. 탄도미사일 전부 요격. 상황실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드론 편대 접근. 거리 15km. 47기의 드론이 여전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천공 1호기, 드론 요격 모드 전환. 드론들은 탄도미사일보다 느렸지만 수가 많았습니다. 1호기 교전 시작. 4발씩 끊어서 쏘기 시작했습니다. 명중 4발. 재장전, 2차 발사. 명중 3발, 미명중 1발. 드론 1대가 빠져나갔습니다. 2호기 교전. 김철수 팀이 놓친 드론을 포함해 4발을 쏘았습니다. 명중 4발. 패트리엇도 가세했습니다. 패트리엇 명중 12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47기에서 24기로. 하지만 드론들이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을 회피하려는 전술이었어요. 분산 패턴. 개별 목표로 전환. 천공 1호기와 2호기가 번갈아가며 쏘기 시작했습니다. 10분간의 치열한 교전. 드론 격추 누적 43기. 4기가 남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왕궁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왕궁 방향 드론 1기. 고속 접근. 1호기 최종 요격. 마지막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2초 후. 명중. 왕궁 상공 500m에서 격추. 나머지 3기도 패트리엇이 잡아냈습니다. 전 표적 격추 완료. 상황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무함마드 대령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박 참사관. 해냈습니다. 천공이 해냈어요. 저는 김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팀장님, 전보 막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참사관님, 우리가 해냈어요. 리아드를 지켰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요격 결과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8발 전부 요격 드론 47기 전부 격추 천공2 기여도. 탄도미사일 11발, 드론 21기. 요격률 100%. 무함마드 대령이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천공이 없었으면 최소 5발은 왕궁에 떨어졌을 겁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를 봤습니다. 박 참사관, 파이살 장관님께서 전화 받으래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사관, 사우디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살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공이 우리 왕실을 지켰습니다. 한국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술진들이 끝까지 남아서 2호기를 완성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왕실에서 그들을 초청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평화였습니다. 천공이 지켜낸 평화. 3월 14일 오전 10시 리야드 왕궁. 한국 기술진 12명 전원이 왕실 접견실로 안내됐습니다. 살만 국왕이 직접 나와 계셨어요. 80대 고령이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국왕 옆에는 파이살 국방장관과 파이드 외교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국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용감한 기술자 여러분, 사우디 왕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젯밤 왕궁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국왕이 시종에게 손짓했습니다. 벨벳 상자 12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왕실 훈장을 수여합니다. 기술진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가 훈장을 받았습니다. 김철수 차례가 되자 국왕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천궁이 우리 백성을 살렸습니다. 사우디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국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 참사관,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접견이 끝나고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파이살 국방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사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둘만 남았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젯밤 요격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더 큰 공격이 올 것입니다. 장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정보부 분석으로는 일주일 안에 2차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100발 이상. 100발요? 예. 어젯밤 실패를 만회하려고 전력을 다할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천공 2기로 100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지만 어젯밤에도 절반밖에 못 잡았습니다.
장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천궁이 더 필요합니다. 최소 2기는 더. 하지만 정식 포대는 2028년까지 불가능합니다. 간이 시스템도 좋습니다. 어젯밤 증명됐으니까. 본부에 문의해보겠습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참사관 부탁합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오후 2시 대사관. 서울 본부에 긴급 전문을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 추가 요청간이 시스템 2기 추가 공급. 일주일 내 납품. 이란 2차 대규모 공격 예상 100발 이상. 긴급 검토 바람. 1시간 후 답변이 왔습니다. 간이 시스템 추가 제작 불가. 재고 없음. 미사일 추가 공급만 가능 50발 3일 소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간이 시스템은 테스트용 장비를 급하게 개조한 거였어요. 더 이상 재고가 없었죠. 김 대사가 물었습니다. 미사일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발사대가 없으면 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한국군 보유 장비는? 천궁2. 정식 포대를 보낸다는 건가요? 비상시니까. 임시로 빌려주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방부가 절대 승인 안 할 겁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한국군 방공망도 빡빡합니다. 김 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답이 없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LIGNX1 본사 임원이었어요. 참사관님,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UAE 측과 협의해서 UAE 배치 천궁2 1개 포대를 사우디로 임시 이동시키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UAE도 천궁 더 필요하긴 하지만 사우디보다는 급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공격 이후 이란이 UAE는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UAE가 동의할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UAE 국방부 설득이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후 4시 전화회의. UAE 국방부 압둘라 차관 사우디 차관과 동명이인과 연결됐습니다. 박 참사관, 무슨 일입니까? 차관님, 급한 부탁이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의 위기, 추가 공격 예상, 천궁 부족. 그래서 우리 천궁을 빌려달라는 겁니까? 임시입니다. 2주만요. 사우디 위기가 지나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UAE 차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박 참사관, 우리도 불안합니다. 천궁 2개 포대 중 1개를 빼면이라니 지금 사우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UAE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장할 순 없잖습니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3월 8일 기억하십니까? UAE가 급할 때 한국이 미사일 30발을 긴급 공급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이번엔 사우디가 급합니다. UAE가 도와주신다면 한국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차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과 협의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에 연락드리죠. 오후 5시 UAE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천궁2 1개. 포대 사우디 임시 이동 승인. 단, 2주 후 반환 조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즉시 파이살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해결됐습니다. 뭐가요? UAE 천궁 1개 포대를 사우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UAE 왕실이 승인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참사관 어떻게 이런 기적을 UAE도 한국을 믿으니까요. 언제 도착합니까? 이틀이면 됩니다. 육로로 이동합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천궁 3개 포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터졌습니다. 밤 11시 긴급 뉴스 속보. 이란, 사우디의 최후 통첩. 72시간 내 미국과 단교 안 하면 수도 초토화 경고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부, 김 대사, 파이살 장관, 압둘라 차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 즉시 철수 검토 김 대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참사관, 본부 훈령입니다. 기술진 전원 48시간 내 귀국 준비하라고. 하지만 UAE 천궁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건 사우디 문제야. 우리 국민 안전이 우선이네. 이틀만 더 주십시오.
UAE 포대 오면 저희가 할 일은 끝납니다. 안 돼. 이란이 72시간이라고 했어. 그 전에 빠져나와야 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 곧 불바다가 될 거라는 걸. 3월 15일 새벽 2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뉴스 알림이 쏟아져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사우디 왕궁 정밀 타격 경고 미국 국무부, 사우디 잔류 미국인 즉시 출국 촉구 유럽. 각국 대사관, 리야드서 자국민 긴급 대피 시작 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새벽 2시에 깨울 순 없었죠.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숙소 정문에 경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참사관님, 주무세요? 못 자겠네요. 저도요. 김철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48시간 후 귀국한다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반반입니다. 절반은 안도하고 절반은 아쉬워하더군요. 아쉬워해요? UAE 포대가 오면 설치 도와주고 싶다고. 끝까지 보고 싶다고. 김철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참사관님, 솔직히 저도 도망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정부 명령이에요. 하지만 사우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이 위험하니까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젯밤 무함마드 대령이 그러더군요. 천궁이 자기 가족을 살렸다고. 아내랑 애들이 왕궁 근처에 살거든요. 대령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진짜로 사람을 살렸어요. 장사 아니라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야 한다니. 저는 김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압둘라 차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사관, 주무십니까? 못 자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UAE 포대가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기술진이 없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우리 기술진만으론 부족해요. 참사관, 이틀만 더 계실 수 없습니까? 본부 명령입니다. 48시간 내 철수하라고. 차관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참사관님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천궁이 우리 왕실을 지켰으니까요. 그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8시. 기술진 전원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본부 명령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인천행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더 팀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참사관님, UAE 포대는요? 사우디 기술진들이 설치할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미사일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천궁 3개 포대 중에 1개는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발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간이 시스템 2기 설치했고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우리도 가족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출국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진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오후 3시. 파이살 장관이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집무실이 아닌 직접 방문이었어요. 참사관, 내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장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국왕 폐하의 친서입니다. 한국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봉투를 열어보니 금으로 장식된 편지였습니다. 한국의 우정에 감사드립니다. 천궁이 사우디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사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이번 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한국이 필요합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장관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리야드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이란의 대공격이 올 겁니다. 천궁 2기만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월 16일 오전 10시. 출국 4시간 전. 기술진들이 짐을 싸고 있을 때 김철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참사관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저만 남겠습니다. 뭐라고요? UAE 포대 설치,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도와주면요. 팀장님, 본부 명령입니다. 전원 철수예요. 저는 자원에서 남는 겁니다. 명령 위반이 아니라. 김철수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참사관님, 전 천궁 개발에 20년을 바쳤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포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겠습니다.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본부가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럼 허락받지 말고 가죠. 뭐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정상 출국시키십시오. 저만 짐 검사 때 빠지면 됩니다. 그건 명령 불복종입니다.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혼나겠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닙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참사관님, 팀장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죠. 김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 공항. 기술진 11명이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저는 김 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사님, 기술진 11명 출국시킵니다. 11명? 12명 아니었나? 김철수 팀장이 자진해서 남겠답니다. UAE 포대 설치 도와야 한다고. 뭐? 그건 안 돼.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겠습니다. 김 대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 참사관, 지금 무슨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본부에서 난리 날 거야. 감당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레이더 팀 젊은 엔지니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팀장님, 꼭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리야드엔 저와 김철수만 남았습니다. 오후 3시. UAE 포대가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12대에 실려서요. 발사대 4기, 레이더 1기, 통제소, 그리고 미사일 32발. 무함마드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김 팀장, 안 떠나셨습니까? 남기로 했습니다. 설치 도와드리려고요. 대령이 김철수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수가 사우디 기술진들을 지휘했어요. 발사대부터 세팅합니다. 레이더는 나중에. 저는 서울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김철수 팀장과 박민수 참사관 자진 잔류. UAE 천궁 포대 설치 지원 중. 10분 후 외교부 장관 직통 전화가 왔습니다. 박 참사관, 당장 철수하시오. 장관님, UAE 포대 설치는 3일이면 됩니다. 그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란이 72시간 최후 통첩했어요. 내일 모레면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겠다는 겁니까? 예. 장관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시오. 감사합니다. 밤 10시. 발사대 4기 설치 완료. 레이더는 내일 오전 작업 예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니 압둘라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사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차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파이살 장관님께서 전하래요. 열어보니 짧은 메모였습니다. 한국은 진짜 친구다. 절대 잊지 않겠다. 마이너스 파이살. 차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UAE 포대까지 완성되면 천궁 세계 포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란 공격은 언제쯤입니까?
정보부 판단으론 3월 18일 밤입니다. 72시간 최후 통첩 마지막 날이죠. 이틀 남았네요. 예. 이틀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차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참사관, 부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차관이 떠나고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여보, 무사해요? 응. 근데, 왜요? 아직 못 돌아갈 것 같아. 아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하세요. 미안해. 미안하단 말하지 마요. 그냥 꼭 살아서 돌아와요. 약속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이 하늘이 전쟁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끝까지 싸울 준비. 3월 17일 오전 9시. UAE 포대 레이더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수와 사우디 기술진 15명이 땀을 흘리며 케이블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정오가 되자 레이더 안테나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가동. 무함마드 대령이 외쳤습니다. 표적 탐지 범위 확인. 모니터에 초록색 그리드가 펼쳐졌어요. 정상입니다. UAE 포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김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사흘간의 불면불휴 작업이었죠. 제가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오후 3시 사우디 방공사령부 통합상황실. 파이살 국방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리야드 방공망이 표시돼 있었어요. 천궁2. 3개 포대가 삼각형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1호기 왕궁 북쪽, 2호기 정부청사 동쪽, 3호기 UAE 공항 남쪽. 장관이 작전국장에게 물었습니다. 3개 포대로 100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동시 교전 능력이 포대당 4개, 총 12개입니다. 패트리엇 6개 포대 추가하면 총 36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발인데 36개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장전 시간 15초입니다. 34차례 교전으로 나눠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김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건 탄도미사일입니다. 드론은 느리니까 시간을 벌 수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3분 안에 떨어집니다. 그럼 탄도미사일 우선 요격, 드론은 나중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3월 18일 오후 8시. 72시간 최후 통첩 마지막 날. 사우디 왕실은 이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우디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공식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전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시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지하 대피소로 외곽으로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김철수는 방공사령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천궁전 포대 최종 점검 완료. 미사일 장전 완료. 패트리엇은 6개 포대 전부 대기 중입니다. 파이살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사우디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장관이 김철수와 저를 봤습니다. 김 팀장, 박 참사관. 한국을 대표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입니다, 장관님. 밤 9시. 상황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밤 10시.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란 미사일 기지에서 움직임 포착. 밤 10시 30분. 발사 징후 확인.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밤 10시 45분. 발사. 탄도미사일 다수 탐지.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탄도미사일 52발. 드론 편대 110기. 총 162개 표적.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파이살 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전포대 교전 준비. 김철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참사관님, 기도합시다. 예.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차 요격. 패트리엇 발사. 북부 패트리엇 포대들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명중 18발. 미명중 34발. 34발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전 포대 교전 시작. 1호기, 2호기, 3호기가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총 12발. 명중 12발. 재장전. 2차 발사. 15초 후. 명중 11발. 미명중 1발. 11발이 남았습니다. 3차 발사. 명중 10발. 미명중 1발. 2발이 빠져나갔습니다. 패트리엇 최종 요격.
마지막 두 발도 패트리엇이 잡아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부 요격. 환호성이 터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론 110기 접근 중. 드론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천궁포대, 드론 요격 전환. 격렬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30분간의 치열한 싸움. 드론 격추 누적 87기. 23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1호기 미사일 소진. 2호기 재장전. 드론 5기가 왕궁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왕궁 방향 드론 5기. 김철수가 외쳤습니다. 3호기. 왕궁 엄호. UAE 포대가 움직였습니다. 발사. 5발이 날아갔습니다. 전부 명중. 나머지 드론들도 패트리엇과 천궁이 협력해서 하나씩 잡아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최종 표적 격추. 전 표적 제압 완료. 상황실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무함마드 대령이 김철수를 들어올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천궁이 사우디를 또 살렸어요. 파이살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박 참사관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52발 전부 요격 드론 110기 전부 격추 천궁2 기여도. 탄도미사일 33발, 드론 68기. 전체 요격률 100%. 김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참사관님, 우리가 해냈어요. 저도 무릎이 풀렸습니다. 예, 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천궁이 지켜낸 평화. 한국이 만든 기적. 3월 20일 오전 10시. 리야드 왕궁 대연회장. 사우디 왕실 주최 감사 만찬이었습니다. 살만 국왕이 직접 주재하셨고 왕실 가족들과 고위 관료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김철수와 저는 국왕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왕이 일어섰습니다. 통역관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두 영웅, 김철수 팀장과 박민수 참사관. 여러분이 사우디를 2번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우리 왕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국왕이 시종에게 손짓했습니다. 벨벳 상자 2개가 나왔어요. 사우디 왕실 최고 훈장인 압두라지즈 훈장을 수여합니다. 국왕이 직접 김철수에게 훈장을 걸어주셨습니다. 김 팀장, 당신은 진정한 전사입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광입니다, 폐하. 제 차례였습니다. 국왕이 훈장을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참사관, 당신은 한국과 사우디의 진정한 다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국왕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사우디의 형제국가입니다. 이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파이살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별실에는 파이드 외교부 장관도 있었어요. 참사관, 공식 발표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파이살 장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우디는 천궁2를 30개 포대 추가 구매합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0개요? 예. 기존 10개 포대에 추가 30개. 총 40개 포대입니다. 30개 포대면 12조 원. 기존 계약 포함하면 총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인도를 요청합니다. 2028년까지 전량 납품. 그건 LIG넥스1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이드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진심입니다. 천국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파이살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참사관을 사우디 방산 협력 특별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특별대사요? 예. 한국-사우디 방산 협력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리야드에 상주하시면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오후 3시 인천공항행 비행기. 김철수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보니 리야드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참사관님, 30개 포대 추가요. 우리 회사 앞으로 10년은 먹고 살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만들 수 있을까요? 2028년까지 40개 포대를?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김철수가 웃었습니다. 맞네요. 해봐야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봤어요. 3월 13일 밤, 천궁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3월 18일 밤, 162개 표적을 전부 막아낸 순간.
그리고 오늘 아침 국왕이 훈장을 걸어주시던 순간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참사관님, 특별대사 제안 받아들이실 겁니까? 글쎄요.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수평 비행에 들어갔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김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참사관님, 건배합시다. 무엇에 대한 건배죠? 천궁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적에.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국에. 잔이 부딪혔습니다. 11시간 후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열고 나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아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아요. 뉴스 다 봤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사우디에서 제안이 하나 왔는데. 특별대사요? 뉴스에서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다면. 진짜? 당신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가고 싶어 하는 거.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공항을 나서니 서울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저 멀리 리야드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천궁이 지켜낸 하늘. 한국이 만든 평화.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인 새로운 이야기. 제작자의 말.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사연 HUN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6년 3월 실제로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 UAE에서 천궁2가. 이란 미사일 96% 요격 성공.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시설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격. 미국이 사우디 주재 외교관들에게 강제 철수령 발표. UAE 공군 C-17이. 대구공항에서 천궁 미사일 30발 긴급 공수 한국-사우디 천궁2 계약. 4조 2천억 원 2023년. 중동 3개국 UAE 사우디 이라크 총 12조 원 수출. 이런 실제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국 외교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천궁을 설치하러 간 기술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천궁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오늘 이야기 속 박민수 참사관도 김철수 팀장도 구체적인 대화와 상황들도 전부 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픽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진짜입니다. 천궁2는 정말로 UAE에서 96%를 요격했고 한국 기술은 중동에서 인정받았으며 위기의 순간 한국이 보여준 신뢰가 12조 원이 넘는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것. 망산 수출이란 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